심리장애가 내가 문제 생겼구나. 나 열심히 지금부터 바꿔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해주고 뭐 해주고. 치료됩니까? 치료 안 됐다니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 남편이 조금 관심 투성이에요. 내가 한번 너 이혼해. 진짜 막 이혼 소리 막 그가 또는 내가 신경 꺼버리고 막 이거 하고 이러니까 얘가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해서 돌아왔다는 게 뭔데요 도대체? 언제 뭐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 늘 왔어요.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돌아왔다. 남자들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기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정말 옛날에 연애할 때처럼 진짜 초창기지 너무너무 잘해. 왜 잘해요? 지 기분 좋으려고 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힘들어 죽겠거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치료됐느냐? 치료 안 됐다니까. 이거는 혼자 노력 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해. 치료법이 따로 있어요. 치료법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돌아왔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돌아왔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다 뒤통수 맞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돌아오진 않았어요, 마음. 돌아오진 않았어요. 자, 남편은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이 안 돌아온다니까요. 어차피 그 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이해 안 되죠? 여자는 마음이 돌았으면은 돌아가지질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기분은 오늘 좋느냐, 나쁘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이 본질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으라고 계속 얘기를 이거를 알아야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 잘못돼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남편은 심리장애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정신병이 아니라고요. 심리장애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주 고약한 심리장애예요.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어. 누가 일에 좀 중독되면 어디가 덧나? 돈이라도 벌어오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중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 파괴하는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재발돼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젠 잘하겠지. 자기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자기 노력으로는. 심리장애라는 말을 쓸 때는 심리 문제와 심리장애는 틀리거든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이 되는 걸 우리는 장애라고 그래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 심리장애는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냐면 남자는 스트레스에 의한 뭐가 만들어집니까? 강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본인 감당 못합니다. 강박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 강박이 형성되고 강박이 형성된 것을 해소 못하게 되면 뭐가 만드냐? 불안감이 만들어지게 돼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소를 합니다. 요 해소를 하는 대상에 의해 가지고 중독이 어디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일로 가면은 일 중독이 되는 거고요. 도박으로 가면 도박 중독이 되고 알코올로 가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한 번은 끊어보자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왜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 남편이라는 남자의 유일하게 바로 그 마음을 끝까지 내가 가지고서 핸들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이혼하면요. 죽는 날까지 치료 안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편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타인이 할 때 가장 필요한 타인은 오로지 누가 해줄 수 있냐면 이건 해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냐면 조강지체예요. 조강지체 아세요? 이 사람 외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조강지체 헤어져가지고 이게 가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하려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은 뭡니까? 이거를 느껴봐야 돼요.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까지 가야 돼. 문지방까지. 그래야 내가 새로 살아. 이 마음이 안 생기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남편 깨닫게 해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다. 남편 깨닫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내가 놓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면 생각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남자는 깨달으면 너무 위험해요. 죽느냐 사느냐로 간다니까요. 살면 감사해요. 살면. 그런데 죽어 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팔 깨려고 이게 확률적인 게임을 가지고서 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치료하는 건 신경 쓰지 말아달라. 대신 조광지처가 이 치료를 가능한데 하는 방식이 이 사람이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행복 능력을 딱 갖게 됐을 때 누가 쳐다봐 이거를? 누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띡 들여다보니까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글로 돌아가요. 이놈이 글로 돌아가요. 남편이 잘해서 고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부터 치료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치료돼야만 이놈이 가능성이 생겨요. 이놈이. 그럼 이놈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때 버려요. 그때 버려도 늦지 않아요. 왜? 널렸어요. 이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안 생겨요. 왜? 남자들이 여자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고 뭐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자가 상처가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장난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행복 능력을 가진 여자에게는 장난치는 남자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나부터 회복을 해놓고 행복 능력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알아서 뭔가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뭘 해? 급해요. 급하면 급할수록 뭡니까? 남자는 점점 더 안 변합니다. 그 중에 최악이 뭡니까? 치료하러 가자예요. 최악이 치료하러 가자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남자는 설령 내가 알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치료되겠구나 하면 여기 빼놓고 나가 돼요. 근데 대인장 치료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하게 상담 가지고도 아니고 교육 내용만 가지고도 아니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치료가 된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개정하고 가다 보니까 딱 세팅이 완성이 된 것뿐이에요. 이제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해외로 가야 되겠다.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고 남편 돌아온다 생각 꺼요. 돌아와든 말든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빨리 내가 회복하는 게 판은 깨지 말아야죠. 요건 버리지 말고 가면 내비두자고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라봐야 돼요. 회복되고. 왜? 버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이거 하는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할 거 없어요. 내 치료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 남편이 어떤 때는 또 좀 짠해요. 그죠? 아이씨, 걸릴 게 없어. 이런 심리장애 걸렸네. 또 좀 짠하긴 해요. 이렇게 좀 알다 보면. 짠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오늘은 짠해? 내일은 안 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회복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야 빨라져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남자 혼자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 혼자일 때는 할 수 없어요. 일로 가야죠. 깨달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경험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 치료 과정에 남자 혼자 치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꼭 가다 보면 삶과 죽음의 한번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이메일 보면 느껴요. 그러면은 제가 또 드리는 메일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이제 알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쭉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요. 이 메일이 자체가 틀려요. 완전히 오는 메일이. 그러면 벌써 산속에 가가지고 30년 동안 도 닦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돼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혼자 치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위험한 거에 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치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메일이. 점검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둘 중에 하나로 가죠. 일로 안 가던가. 그렇죠? 일로 갔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과제를 덜 하게 되던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근데 위험을 넘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메일로 점검.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메일 점검은 늘 제가 요구를 해요. 남자들한테. 그런데 절반은 잘해요. 절반은 내가 다 할 줄 알아. 열심히 해요. 한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또 연락 와요. 왜냐하면 속도가 그 정도로 늦어지거든요. 일상으로 들어가기